나가! 이제부터 주간 베스트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 주간 베스트는 주제가 좀 많아요. 국민의힘 내홍봉합, 신세계 그룹의 멸공 발언 논란, 젠더 대선이 된 이번 2022년 대선, 국군 장병을 위한 처우 개선 논란, 이거와 동시에 터진 진명여고 위문 편지 논란, 정의당 선대위 해체 및 심상정 장적, 김건희 노취rop함. 한 주간의 이슈 맞죠 이게? 이거 말고 기억나는 이번 주에 이슈가 있다. 8 마리게 200km 달성. 엿먹어라. 광주 붕괴 사고는 제가 몰라요. 제가 건축업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떠들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할 수 없고, 북한 미사일 병력 도망가 하루 이틀이에요? 미사일이라고 부르지 마. 불상 발사체라고 부르단 말이야. 불상 발사체입니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자, 첫 번째, 놀랍게도 국민의힘 내홍이 봉합됐어요. 자, 놀라운 일이죠. 제가 저번 영상에서 주간 베스트를 진행할 때 이 국민의힘 내홍이 극에 달해 있었어요. 근데 주간 베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마리겔님 지금 윤석열 이준석 포옹하고 난리 났는데요? 야, 서로 이번에 시즌 3번째 화해했다던데요? 이러면서 놀랍게 내용이 봉합됐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봉합이 되고 있었는데 저러다가 또 뭔가 또 런하지 않을까 이랬는데 이번에는 또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저번에는 윤석열, 이준석이 같이 사진 찍는답시고 빨간 잠바 입고 세상에서 제일 어색한 사진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게. 이 이후에 요게 언제 내용이 봉합되느냐, 소방관 순직 사건 때 그 장례식을 참가하면서 이준석이 윤석열을 자기 차로 모시고 서로 좀 유하게 극적으로 화해를 했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걸 화해를 하고 나서 내심 그 생각을 했거든요. 저러다가 또 윤석열이 이번에는 젠더 전문가랍시고 윤지선 이런 사람 데려오고 또 이준석 런하겠지? 이러면서 이런 시니컬한 생각에 빠져 있었는데 좀 놀랍네요. 놀랍게도 이번에는 지금까지와 사뭇 분위기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이 사진 찍을 때만 해도 윤석열은 내가 맞음 니는 입 닥쳐셈 이러고, 이준석도 내가 맞음 니는 입 좀 닥치고 있었음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이 당시만 해도. 근데 이번에는 어느 쪽이 좀 확연히 숙이고 들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보기엔 어느 쪽이 숙이고 들어갔냐, 윤석열이 숙이고 들어갔어. 이번 갈등 봉합은 한 줄로 요약하자면 이준석이 오를지언정 윤석열이 어른이다로 요약하겠습니다. 사실 이쯤 갈등이 심하면 굽히고 들어가기 정말 쉽지 않아요. 그리고 나이 차이가 얼만데 거의 아버지랑 아들뻘인데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에게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른스러운 대처를 보여줬어요. 이준석도 김종인이라는 패를 포기했고, 윤석열은 자기 인사를 포기한 셈이고. 넌 나가라? 그런데 이 상황에서 조금 더 희생한 쪽은 누구냐? 이준석보다 윤석열이 더 포기를 많이 한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전까지 제가 저번에 분석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갈등의 핵심은 윤석열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국민의힘으로 재편하려고 했어요. 반면 이준석은 이미 국민의힘을 자기 당으로 거의 만들어놨어. 당내 주류파는 이준석을 굉장히 싫어하지만 국민들에게 국민의힘은 이준석 스탠스로 많이 인식이 돼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에서 국민의힘은 이준석의 스탠스로 인식이 돼 있어요. 공정, 특혜, 철폐, 그런 거 있잖아. 이준석이 핵심으로 내가는 같이 청년 이런 키워드로 국민의힘을 휘어잡아놨어요. 그런데 윤석열이 이준석의 국민의힘의 색깔에 맞추지 않고 자기 사람들은 국민의힘 내부의 다수파와 주로 어울리면서 소장파와는 갈등을 끊임없이 빚어왔어. 왜?
이준석이 윤석열을 싫어한다는 루머 아닌 루머가 파다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입장에선 자기가 지지도가 제일 높은데 이준석이 자기를 꽃가마 태우기는커녕 당에 들어와서 공정한 경선하시죠. 이렇게 나오니까 이 이준석이 나를 견제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윤석열은 당내 다수파들, 현재 뭐 장제원 같은 그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요 사람들과 이제 윤석열이 직접 모셔온 구민주당 계열, 이해찬과 각을 세운 사람들, 현재 민주당은 이해찬계가 꽉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윤석열이 당내의 다양성을 확보한다고 데려온 외부 세력들, 이렇게 해서 이게 친윤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계속 이준석은 친윤들의 견제, 윤석열의 무시 를 못 견뎌서 이제 당대표 패싱 논란이라는 전무후무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죠. 이것은 명백하게 누구 잘못이다라고 하기보단 양쪽 모두에게 잘못이 있는데, 그리고 양쪽의 오해라고도 볼 수 있죠. 처음에 이제 이준석과 윤석열 사이에서 이준석이 윤석열을 견제한다, 윤석열의 니즈랑 이준석은 안 맞다, 요게 이제 오해가 거듭되면서 생겨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윤이 갈등의 핵심은 뭐냐, 윤석열은 자기를 위한 당을 만들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국민의힘에는 다양한 목소리가 필요하다 라면서 구민주당계 김한길 씨라든지 외부 인사 신지혜라든지, 그러니까 그 윤석열의 이상은 국민의힘이 정말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여러 가지 의견이 공유되어서 토론되는 장이 되었으면 한 거예요. 이상적이죠. 반면 이준석은 국민의힘 색깔을 이준석 색깔로 물들여놨는데 그 색깔을 씹고 윤석열이 자꾸 크크 우리 당에는 페미니즘의 목소리도 필요함 크크 이러면서 신지혜 씨를 데려온다든지 그러니까 충격이 된 거죠. 결국 국민의힘의 색깔 문제였어요. 현재 이 윤희 갈등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윤희 갈등은 어떻게 이제 봉합이 되었느냐, 현재 봉합된 양상으로 보면 이준석 색깔이 윤석열이 맞춰가고 있다는 것이 눈에 띄게 보입니다. 과거에 갖고 있던 윤석열의 생각이 아마 많이 버려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뭘까? 드디어 전광판을 본 것인가? 라는 이 생각이 듭니다. 뭐 이준석이 근데 윤석열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정당 이런 이상을 지도 안 품고 있던 건 아니에요. 황보승이 누가 임명했는데. 이준석도 이런 게 있긴 했습니다. 이준석도 당대표로서 다양한 목소리를 품으려는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준석이 받아들일 수 있는 페미니즘의 목소리는 황보승이었는데, 윤석열이 받아들일 수 있는 페미니즘의 목소리는 레디컬이었던 거야. 왜냐하면 나이가 많을수록 레디컬에 유해요. 그 어르신들은 공정이라는 가치보다 약자 보호 이런 거에 더 신경 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윤석열 이준석 갈등은 현재 보기에 윤석열 대화해보니 국민의힘 당분들이랑 크게 다르지 않더라. 그러니까 신지혜 씨 입당은 페미니즘의 목소리만은 아니긴 해요. 신지혜 씨는 그 이전부터 꾸준히 민주당을 공격해왔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국민의힘은 반민주당이야. 민주당 지금 주류 세력이 아니면 그냥 국민의힘에 전부 다 포용할 수 있다. 빅텐트다. 반민주당 빅텐트로 만들고 싶다는 게 있습니다. 사실 윤석열 스스로도 국민의힘 색깔이 아니에요. 민주당 주류파들과 사이가 안 좋다 이것뿐이지 국민의힘 색깔의 인사가 아닙니다. 본인도 말했듯이 민주당에 갈 순 없었다. 갈 순 없으니까 국민의힘을 갔다. 나는 이게 소신발언이라고 생각해요.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반문을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 간 겁니다. 자,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반민주당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 갔기 때문에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빅텐트길 바랐고, 신지혜 역시도 반민주당이에요. 왜냐? 민주당이 워낙 정추문이 너무너무 많았고, 얘네들이 웃긴 게 페미니즘이란 말을 형편 좋을 때에는 쓰다가 지들 분리하면 안 써요. 귀신같이 팽합니다. 그래서 신지혜는 계속 반민주당이었어.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윤석열이 자신의 반민주당 빅텐트, 소위 외연을 넓힌다고 하죠. 중도를 공략한다고 하거나, 이 사고를 버렸어요. 20대 남성들을 중심으로 한 선거 전략, 이준석이 늘 말하는 세대 결합론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현재는 이 윤석열이 이준석의 전략대로 함께 가는 게 지지율 회복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자, 어떻게 지금 드러나고 있죠? 윤석열이 이준석의 전략대로 가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가부 폐지, 국군 장병 200만원 월급 공약. 현재 윤석열이 이준석의 전략대로 가고 있다는 강력한 그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처음에 놀랐던 이유가 뭐냐면,